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4.15 총선이 있은 지 어제로 6개월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있었던 이후로 6개월이 지나면은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다른 범죄에 비해서 공소시효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일단 취지는 털건 털고 가자. 털건 털고 어정활동을 좀 정상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이런 입법을 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자 기소 제한이 어제 자정이었죠. 오늘부터는 기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자정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기소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를 보시면은 선거법 위반 기소 민조 7명 대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자, 3명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가 아니라고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양쪽의 국회의원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두 당의 의석 비율, 민주당은 174석, 국민의힘은 103석. 이것을 감안을 하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한 검찰이 좀 여당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당에는 줄줄이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추미애의 검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103석이죠. 103석인데 개헌저지선, 여기서 3명만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또 한 10명 정도가 기소가 되어 있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이 없어집니다. 당선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명만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기소된 의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확 눈에 띄는 인물.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도 아닙니다. 열린민주당. 4.15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었죠.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최강욱.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최강욱 씨가 지금 대표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시효 직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직전 4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14면을 보시면은 그 최강욱 시효 직전 기소. 그런데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나온다. 시효 직전에 최강욱이 기소가 됐는데 이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을 보호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검찰은 어제 근데 선거법으로 기소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은 기소가 돼 있죠. 기소가 돼 있는데 그것은 업무방해입니다. 뭐냐면은 조국 씨의 아들이 최강욱이 있던 로펌에서 인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서 그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원에 대한 업무방해다. 이래서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공소시효 직전에 기소가 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본인이 이 선거 기간 중에 유튜브 같은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인턴 증명서 발급을 해준 것은 실제로 조국의 아들이 인턴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 준 것이다.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 겁니다.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가짜다. 가짜인데 왜 가짜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사례는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런 일이 있었죠. 본인이 이 친형 강제 입원 문제, 그 입원 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선거를 하면서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그것을 무죄 판결을 받았죠. 여하튼 그런 상황으로 기소가 됐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봐서 기소했는데 여기서 그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뭐 친문 검사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지금 검찰 안팎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월 달에 처음에 그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문제로 기소가 됐을 때도 윤석열, 이성윤은 충돌했죠. 수사팀이 기소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세 번이나 이성윤에게 기소를 하라, 최강욱 기소하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 버텼죠. 그래서 아마 그때 차장검사가 정결로 기소를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두 사람이 충돌했고 윤석열이 일성을 거뒀습니다. 그 기소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그 최강욱 쪽에 반응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입니다. 이제 최강욱은 윤석열의 그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인 데 대해서 윤석열의 기소는 보복이다. 자기에 대한 보복이다. 개가 짖어도 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같은 쪽에 그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같이 활동을 했던 황희석은 윤석열이 최강욱을 대선 후보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인지 뭐 보복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뉴스원의 통신사 뉴스원이 조금 전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강욱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어쨌든 그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허위 공문서를 가지고 대학이 업무 방해를 했으면은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안 했다고 또 선거 기간에 그 이야기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종준에게 패싱만 당하던 윤석열이 일성을 거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최근에 윤석열이 일성을 거둔 게 아니고 이성윤에게 이성죄를 거둔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사태를 맞아서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라임 쪽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그런 일, 또 옵티머스 문건, 뭐 20명의 리스트가 있다는 문건 이런 것을 다 뭉개면서 윤석열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이 이것을 알고 이성윤을 향해서 반격을 하죠. 세 차례나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수사해라. 그 다음에는 수사팀을 보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수사팀을 9명이 있는데 10명을 더 추가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 이성윤이 여론이 워낙 그렇게 이 논란이 뜨거우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명을 정언을 합니다. 그 윤석열에 10명 정언하라 했는데 9명을 정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윤석열은 수사통으로 10명을 정언하라고 했는데 수사통은 5명을 데리고 오고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나머지 4명을 해서 9명을 채우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절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지금 권력형 비리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윤석열 총장은 힘을 받겠죠. 그래서 윤석열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조간에서도 여러 가지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져서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요 신문의 그 제목들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하단을 보시면은 청와대 민정실에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 창구가 있다는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제가 어제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윤석호 이사,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의 부인인 이모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 옵티머스의 대책회의에 참석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 검찰 수사관 출신
직원도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요원도 여기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다. 이 말씀도 어제 제가 정권의 혼술에서 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일면 토본 청와대 전 행정관 이모씨죠. 김재현 돈 5억을 받아서 차명 투자로 옵티머스 지분을 확보했다. 옵티머스 지분 9.8%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김재현 대표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가 이렇게 돈을 5억이나 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 옵티머스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그 수사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보증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조국 일가의 종합적인 비리, 총체적인 비리를 수사를 하다가 지금 수적이 잘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이 그 전에 수사했던 사건들은 지금 다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강욱 혐의는 결국은 조국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한.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조국 부부의 아들, 딸의 입시 비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표창장, 상장, 뭐 이주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턴 증명서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동양대 표창장이죠.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이것이 위조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경심 씨 재판에서 어제 그 표창장이 가짜라는 사실이 딱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경심 씨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가 없다. 본인은 큰맹이다. 큰맹이고 표창장을 위조하려면은 뭐 포토샵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는 할 줄 모른다.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어제 법정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을 시연을 했는데 30초 만에 포토샵 프로그램 없이 그냥 MS 한글 그 프로그램으로 30초 만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하는데 30초 밖에 안 걸렸다. 다른 어떤 뭐 포토샵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 사용 안 하고도 30초 만에 다 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그 정경심 씨가 사용한 그 컴퓨터 안에 다 있었고 그래서 검찰이 그것을 그대로 시연을 해서 띄우면서 나중에는 표창장 출력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 사실상 이 재판 중인 윤석열이 수사를 했던 그 사건들, 재판 중인 사건들도 지금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이런 상황이죠.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앞장서서 막았던 인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뻗치기라는 걸 많이 해봅니다. 뻗치기.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인데 어떤 그 쟁점이 되는 인물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기 위해서 그 인물이 있는 그 사무실 앞이나 아니면 집 앞에서 마냥 기다립니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든지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뻗치는 것이죠. 그래서 뻗치기라고 기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하나 찍어도 요새는 뭐 바로 그 아주 좋은 기사거리가 되죠. 그래서 사진 기자가 그 앞에서 대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출근하러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집에서 그 기자 사진을 찍어서 SNS에 그 사진을 올려버렸습니다. 자, 국민일보 오면을 보시면은 취재한다면서 출근방에 이거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기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 추미애. 오히려 사진 기자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버렸습니다. 왜 내 출근을 방해하느냐. 처음에는 얼굴이 그대로 나오도록 올렸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역풍이 있으니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이것을 좌표찍기라고 이야기해요. 좌표찍기로 표현했습니다. 좌표찍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여당 정치인들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이렇게 해서 딱 좌표를 찍듯이 표적을 찍어서 공격을 하면은
비판을 하면은 일제히 극성 네티즌들, 친문의 극성 네티즌들이 막 달려들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추미애의 잡혀찍기다. 그래서 추미애는 기자가 사생활 침해 선을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을 넘은 추미애의 잡혀찍기 아니냐? 누가 선을 넘었느냐? 취재기자가 선을 넘었느냐? 아니면 그 취재기자의 사진을 SNS에 공개한 추미애가 선을 넘었느냐? 이 논란이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택 앞 기자 사진 찍어 SNS 게재. 그래서 해당 기자는 신상털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과도한 취재 간행 문제를 삼았지만 정당한 언론활동 방해, 비판 일고 있다. 자, 기자가 이렇게 본인이 제대로 나타나서 언론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또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 기자들은 그것을 취재를 해야죠. 입장이 뭔지, 그리고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취재를 해야 되니 당연한 어떤 취재 활동입니다. 취재 활동인데,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뭐 자명을 하지 않고 기자들과 만났어도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자들이 고생하면서 뻗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호선을 하고 당 대표를 하고 현재 공인이죠. 법무부 장관이고 앞으로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고 대권 도전설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자명을 하다시피 하니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뻗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선을 넘었을까? 제 판단은 추미애 장관이 선을 넘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